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외도는 존재와 시간,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2절 첫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 원서로 보면은 나가다가 세 번째 시간에 멈췄던 부분에서 다시 이어서 그 2절이 존재 물음의 형식적 구조인데 그 부분을 오늘 가능하다면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데거 강좌는 워낙 깊이가 있는 그러한 설명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의도한 대로 끝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네 번째 강좌에서 2절을 가능하다면 마치려고 합니다. 2절을. 그래서 어제 했던 부분에서 세 번째 강좌에서 했던 부분에서 계속 이어나가면서 강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제스 자인스페어 슈텐트니스 마크 노호 조제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존재 이해는 아무리 슈방켄 왔다 갔다 동요하고 그리고 페얼 슈빈맨 이건 독일어에서 수영하다라는 거에서 온 건데 여러분들 수영을 하다 보면은 물살이 쫙 지나가면서 페얼 뭔가가 이렇게 희미해지죠, 그죠? 거기에서 점점 사라지다 이런 뜻이 생겼어. 그래서 이러한 존재 이해가 아무리 왔다 갔다 동요하고 점점 희미해져서 사라져서 단순한 단어의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단어적인 있죠. 그러한 단순한 어떤 낱말의 알매 한계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존재 이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각기 그때마다 이미 사용될 수 있는 존재 이해의 이러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통속적인 존재 이해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이건 뒤쪽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하여 예도가 첨언해서 설명을 하면은 통속적인 존재 이해 그래서 막연하고 아직 뭔가 애매한 상태에서 뭔가 희미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 이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통속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존재 이해예요. 이것은 아직 뭔가 배려와 심려의 단계를 거쳐서 불안을 보고 죽음을 통과하면서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뭔가 본래적인 실존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자아가 뭔가 좀 투명해져서 본래적 존재 의미를 찾기까지는 아직 먼 우회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개 살아가는 일상성에서 만나는 이런 존재 이해는 아직까지 뭔가 수수께끼로 남아있고 그림자와 같이 은폐되어 있고 그죠? 그러나 이미 전제되어 있는 그런 존재 이해라는 거야. 이런 존재 이해는 희미하다고 하더라도 각기 그때마다 이미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해 그래서 아직 규정되지 않은 이런 것은 자체로 해명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긍정적 현상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 이 긍정적 현상은 뭐죠?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존재 이해를 다 갖고 있으며 하이데거가 이것을 세계의 존재의 분석을 통하여 이 일상성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일상성을 현존재 분석의 구성틀 안에 집어넣고 이건 역시도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존재 이해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본래적 실존이든 비본래적 실존이든 간에 인간이 애매한 존재 이해를 일상에서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 이해 역시 긍정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명을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해명을. 그래서 하이데거가 현존재 분석의 구성틀로서 그죠? 그 안에 배려와 심려를 같이 집어넣고 일상성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 이것은 긍정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런 방식으로 막연하게 존재 이해를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막연한 통속적 진부한 일상적 존재 이해를 하이데거가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존재의 의미에 대한 연구, 탐구는 이러한 해명을 시작에서부터 주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해명은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도가 금방 설명했듯이 존재와 시간이 아주 후반부로 진행될 때까지 그죠?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아주 긴 우회로의 어떤 그러한 길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애초부터 이 해명이 주어져 있지 않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균적인 존재 이해, 그게 평균적인 존재 이해가 뭐예요? 일상성에서 출발하여 본래적 실존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에 최초에 놓여 있는, 우선 대개 우리 인간들이 빠져 살아가는 그 일상성의 존재 이해, 막연한 존재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투명해져서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존재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현 사실에서 나타나는 존재 이해예요. 팍툼, 나중에는 팍티치테트라 그래서 현 사실성에서 나타나는, 내던져져 있음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 이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균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자, 평균적 존재 이해의 해석은 그것의 필연적인 실마리를 형성된 존재 개념과 더불어서 비로소 획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이해, 평균적 존재 이해를 해석하는 것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존재 개념과 더불어서 비로소 획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애초부터 출발하는 하이데거의 그 평균적 일상성에서 나타나는 막연한 존재 이해는 이미 형성된 존재 개념과 더불어서 시작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거겠죠, 여러분. 계속 진도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념, 바로 그 개념의 밝기, 존재라고 하는 그 개념의 밝기로부터, 그리고 그 개념에 속하는 그 명시적 이해의 방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문부사로서 쓰고 있는 의문절로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아직은 밝게 드러나지 않는, 그죠? 아직은 아주 밝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어두움에 쌓여 있거나 또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존재 이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첫째.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어두움과 또는 방해가 이러한 존재 의미의 명시적 밝힘에
어떤 방해와 어떤 종류의 어두움이 가능하고 필연적으로 놓여져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개념의 밝음으로부터, 그리고 이 개념에 속하는 명시적인 이해의 방식으로부터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그래서 아직은 뭔가 이거를 의역해서 부연 설명하면은 아직은 뭔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어두운 그러한 존재 이해, 막연한 존재 이해로부터 자기는 출발하여 그 일상적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이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철학을 수행하여 나중에 이 현존재 구성틀이 다 밝혀지고 나서야 마지막에 어느 정도 그 어두워졌던 것이 밝혀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긴 우회로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긴 우회로를 이해하셨을 줄로 믿고, 그래서 이러한 평균적이고 막연한 그래서 명료하지 않는 이런 존재 이해는 더 나아가서 존재에 대한 전승된 이론이라든지 전승된 견해에 의해서 관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철학이 수행했던 거죠. 그런 모든 것에서 존재론이라든지 고대 존재론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론과 견해들은 이러한 막연한 존재 이해를 드러내 주었을 뿐, 자기가 앞으로 하게 될 그러한 이 막연한 존재 이해로부터 뭔가 존재의 의미가 훤하게 밝혀지는 현존재의 분석론, 현존재의 분석적 틀,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는 그죠?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래서 이와 동시에 이런 이론들은 지배적인 그러한 이해의 원천으로서, 원자료로서 은폐된 채 머물러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질문 속에서 찾아지고 있는 것은 비록 1차적으로 완전하게 파악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아닌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막연한 존재 이해를 갖고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러한 막연한 존재 이해는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존재를 전제로 해서 갖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러한 막연한 이해로부터 자기가 하려고 하는 존재의 의미가 투명해지는, 그래서 존재의 의미가 밝게 드러나는 그런 것은 아직 한 적이 없다. 자기가 그래서 이것을 열어 밝혀 보이겠다 하는 게 바로 하이데거의 의도죠, 여러분. 재밌죠? 그래서 찾아지고 있는 것, 그게 뭐겠어요? 존재죠. 이 존재는 막연한 존재 이해 안에서 일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존재 이해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뭔가가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았어. 그러나 또한 명료하게 파악되지도 않은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되어야 할 이 질문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정리 작업되어야 될 이 질문되고 있는 것은 바로 존재야. 여기서 하이데거가 사용하는 게 케포락터입니다. 질문되는 것은 존재인데, 그것은 바로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규정하는 게 바로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규정하는 것. 그런데 이것에 근거하여 존재자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든 간에 이 존재자는 그것에 근거하여 언제나 각기 그때마다 이미 이게 중요한 거야. 각기 그때마다 이미 그것에 근거하여 존재자가 이해되고 있는 그것이 정리 작업되고 마무리 작업되어야 될 질문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존재예요. 그게 존재에 근거하여 이 관계대명사 때문에 참 이게 애를 먹죠. 이 한국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서구 언어가 영어든 독일어든 불어든.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 해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걸 부언 설명하면 이 존재에 근거하여 존재자가 각기 그때마다 이미 이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하여는 바로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 존재가 바로 정립 작업되어야 할 질문에 질문되어지고 있는 것, 정리 작업되어야 할 물음에 물어지고 있는 것, 그건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게프락테스입니다, 여러분. 게프락테스.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이 존재의 문제의 이해에 있어서 철학적 최초의 진일보는 뭔가 하면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다. 미톤티나 뒤에 게이스타이, 그러니까 티나 뒤에 게이스타이라고는 미톤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어 미토스가 신화죠. 신화. 그러니까 신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게 진일보야, 철학에서. 그러니까 만들어낸 이야기라든, 여기서 신화는, 미토스는 나쁘게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토스는 다시 말하면 이성과 역사 너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토스는 레비스트로스라든지 그 이후에 구조주의자들이 소중히 여겼던 그러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여기서 미토스가 사용되는 게 아니야.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문제의 이해에 있어서 최초의 철학적 진일보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러한 미톤티나 뒤에 게이스타이, 그리스어로 결코 신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하이데거가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카인의 게시히테 에어젤렌,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게시히테가 바로 신화입니다. 또 다스 하이스트, 다시 말해서 자이엔데스 알스 자이엔데스 니트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니트 두르히 리퀴룽 아프 아인 안드레스 자이엔데스 인 자인을 헤얼콤프트 쭈베 슈틴맨 이렇게 쓰고 있어. 즉 다시 말해서 존재자를 그것의 기원에 있어서 다른 존재자와 역으로 소급함을 통하여 존재자를 존재자로 규정하는 것,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학에서의 진일보야. 그게 어떤 존재자를 그 기원에 있는 다른 존재자와 역으로 소급시켜서 이야기하는 이런 신화적인 것,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 이게 바로 철학에서의 진일보인데 하이데거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글라이히 알스, 마치 존재가 어떤
가능한 그러한 존재자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화적인 분석에서는 신이건 뭐건 최고 존재자도 존재가 아니야. 그게 존재가 아니라 존재자로 간주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존재자인 신조차도 존재로 취급되지 않고 존재자로 간주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미토스에 있어서는 존재는 언제나 가능한 존재자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신을 존재자로 이야기하는 거는 착각인 거죠. 신은 존재자의 규정을 언제나 넘어서 있잖아. 이해가 돼? 악의 기원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존재자로서 설명될 수 없는 초월적인 것들을 플라톤 역시도 신화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티마이오스라든지 다양한 것들에서. 그런데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야. 그런데 존재가 존재자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게 신화라든지 꾸며낸 이야기, 이런 것에서 나타났다는 거. 철학의 진일보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거기에서부터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 성립한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자,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것, 자인 알스 다스케 프락테,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이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유한 지시 방식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존재자의 발견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그러한 제시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존재자의 발견과는 다른 그러한 제시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존재자처럼 다루어 왔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존재자들을 취급하는 방식과 다른 구별되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시 방식이. 그 제시 방식을 자기는 드러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다스 에얼프락테는 뭐죠? 질문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이기상 교수님은 물음이 걸려져, 물음이 꾀하고 있는 것,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말장, 그 의미는 여기에서의 어떤 그런 구별을 위해서 해놓은 것보다는 철학에서의 뭔 의미가 철학에서 의미하는 철학소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에얼프락테스는 뭐와 관계되었다 그랬죠? 예도가 바로 물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뭐죠?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이데거가 물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하고 부연 뒤에 바로 갖다 놓은 단어가 대얼진 폰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가 역시도 고유한 개념성을 요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어떠한 건가 하면은 또 다시 존재자가 그것의 의미에 적합한 규정성에 도달하는 그런 개념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별 부각되는 그러한 개념성. 요거는 의역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에얼프락테스, 물음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는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존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개념성을 갖고는 존재에 접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존재는 존재자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 의미 역시도
존재에 적합한 개념성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거지, 존재자에게 적합한 그러한 개념적 의미를 갖고는 존재의 의미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존재자에게 적용된 의미의 개념성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에만 적합한 그러한 의미의 적합성을 찾아서 그런 개념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뜻은요, 철저하게, 그죠? 철저하게 어떤 존재는 존재자와 다른 것이다 라는 걸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존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형성하는 한, 그리고 존재가 존재자의 존재를 의미하는 한에 있어서, 맞죠? 한에 있어서 Er gibt sie als das befragte der Seinsfrage das Seiende selbst. 여기서 독일어가 중요합니다. 왜? 베프락테스가 쓰여졌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게프락테스는 무너지는 것, 존재입니다. 존재와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얼프락테스, 금방 했듯이 물음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존재의 의미입니다. 의미와 관계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베프락테스, 물음에 걸려 있는 것. 이기상 교수님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물음에 걸려 있는 것, 물음이 걸려 있는 것, 곧 누구누구에게 묻다, 문의하다라는 베프라겐이 들어가면은 베프락테스는 바로 존재자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베프락테스로 말할 때 물음이 걸려져 있는 것, 누구누구에게 문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서 물어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 베프락테스가 나올 때는 존재자와 관계된 것으로 사용해야 되고, 존재자는 또 두 가지로서 나뉩니다. 곧 우리와 같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인간 존재자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존재의 물음을 던질 때 어떤 존재자의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의 의미는 존재자의 존재야. 그래서 이 존재자는 사물 존재자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이 존재자는 사물, 인간, 모든 존재자, 존재가 아닌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존재자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프락테스가 사용되면 사물 존재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가장 빼어난 이런 존재자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재 물음에 걸려진 자, 다시 말하면 존재 물음에 물어진 자로서, 베프락테스로서 존재자는 바로 존재자 자신이 기결되어 나온다. 맞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베프락테스로서의 존재자는 바로 존재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서는 존재자 자신이 귀결되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자는 말하자면 자신의 존재에 근거하여 캐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자는 언제나 자신의 존재와 연관해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다시 말하면 예도라는 존재자는 예도의 존재에 근거하여 의미가 아프게프락트, 캐물어진다는 거예요. 아프프라겐, 뭐뭐를 캐묻다, 캐물어진다라는 겁니다.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의 특징들이 변조되지 않고 위조되지 않는 상태로, 그것이 이 존재자가 자신의 존재의 특징들을 변조되거나 위조되지 않게 내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자는 그 자신의 관점에서
우선 그것이 그 자신에게서 존재하는 바대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될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존재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자신의 존재의 특징을 위조되지 않게 변조되지 않게 내어주려고 한다면, 그 존재자가 자기 자신에게서 적합하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존재하는 바대로 그렇게 접근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자신에게서 존재하는 바대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이데거 자신은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지금까지의 철학은 결코 인간이라는 이 존재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고 물어가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내가 그것을 하겠다. 인간 존재는 바로 인간 존재에게서 존재하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하이데거의 의도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Die Seinsfrage verlangt im Hinblick auf ihr Befragtes Die Gewinnung, 또 베프락테스가 나왔어요. 물음에 걸려 있는 것, 물음이 걸려 있는 존재자, 인간 존재, 자 뿐만 아니라 사물 존재자까지 다 이 존재자, 존재가 아니라, 자 존재 물음은 그 존재 물음이 걸려 있는 것, 베프락테스와 연관하여 어떤 존재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의 획득과 올바른 접근 방식의 선행적인 확보 혹은 보장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베프락테스와 연관하여 존재 물음이 존재자에게로의 올바른 접근 방식을 확보하게 됩니까? 왜? 왜냐하면 이 존재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존재자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프락테스의 관점에서 인간 존재자의 관점과 연관하여서만이 오로지 이 존재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존재 물음은 바로 이 베프락테스와 연관해서만 올바른 존재자에게로의 접근 방식이 알려진다라는 거. 쉽죠?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 그리고 다양한 의미에서 존재한다라는 말을 붙여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인간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베프락테스는 사물뿐만 아니라 인간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이엔트, 존재하는이라는 이 현재 분사를 적용시켜서 사용하는 게 인간만이 아니라 사물도 사용하잖아. 자, 전봇대가 존재한다. 자동차가 존재한다. 그 다음 아파트가 존재한다. 저기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 다 같이 사용하다. 동물이 개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모든 것에다가 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양한 의미로 많은 것들에게 붙여서 부른다는 거야, 우리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의도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라는 것. 책이 존재한다, 휴대폰이 존재한다. 다 그 말하고 우리가 또 의도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이언트 존재한다라는 것을 붙일 수 있고, 그것을 붙여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과 같은, 우리 자신의 무엇과 우리 자신의 어떻게 와도 이 존재한다라는 관계되어 있다라. 맞죠? 우리 자신의 바스, 무엇, 직업,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 자신이 무엇이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존재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다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자에게 우리는 자이언트 존재하는이라는 이 현재 분사를 갖다 붙일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존재는 존재하는이라는 사실, 그리고 다스자인과 조자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의 존재와 그렇게 있음의 존재, 그것을 그 안에 놓여 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철학 사전에 보면은 사실 이것은 리하르트, 지금 이름이 생각나 안 나, 존재론을 탁월하게 구분했던 독일 철학에서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예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여러분들 독일에서 칸트 이전에, 그죠? 이 조자인과 다자인이 원래는 뭐였는지 알아요, 여러분? 중세 철학에서 에센치아라든지 그 다음에 엑시스텐치아를 번역한 게 다자인이고 조자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으로 부르는 엑시스텐치아, 신이 자기 자신 바깥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프가 규정 철학을 이끌었던 칸트의 선생이었던, 칸트 이전에 볼프라고 하는 철학자 알죠? 칸트와 같은 시대에 살았으면서 칸트보다 좀 앞서서 있었던 이 철학자에 의하여 번역됐어. 그러니까 볼프가 이것을 엑시스텐치아, 신이 자기 자신 바깥에 나와 있다라는 이 실존이라는 개념을 다자인이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에센치아, 본질이라는 이 단어를 조자인으로 번역했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다스자인과 조자인 안에, 신이 자기 자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래서 인간과 관계를 하든 인간과 관계하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있든, 어쨌든 다스자인,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의 존재와 그렇게 있음의 존재 안에, 그리고 레알리테트, 실제 안에, 폴한덴하이트, 눈앞에 있음 안에, 베슈탄트, 존립성, 어떤 것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존립, 그 다음에 결통, 논리학에서 이야기되는 타당성, 그 다음에 다자인, 이해가 됐죠? 이 다자인은 엑시스텐치아를 실존이란 개념을 볼프가 번역한 거예요. 여기서 다자인은 어떤 현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거기에 있음, 그리고 에스기프트, 영어의 데어리즈입니다. 이러한 거, 이건 후기 하이데거로 가면은 S는 존재로 번역해서 존재가 무엇을 준다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이데거가 설명하는데, 어쨌든 초기 존재와 시간에서는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고, 이런 모든 존재와 관련된 이런 모든 단어들 속에 존재가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리고 도대체 존재의 의미는 어떤 존재자에게서 읽어내어질 수 있어야 되는지,
읽어내줘야 하는가? 어떤 존재자로부터 존재의 여러 밝힘이 그 출발점을 취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은 뭐예요? 존재의 의미가 읽어내어져야 되는 게 누구겠어? 인간 존재자지 누구요? 의미를 묻는 건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어떤 존재자로부터 존재의 여러 밝혀짐이 그 출발점을 취해야 되는 거. 당연히 인간 존재자겠죠. 이걸 나중에 하이데거는 현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출발점은 벨리비히 자의적인 것인가? 혹은 특정한 존재자가 존재 물음의 마무리 작업함 안에서 어떤 우위를 갖는가? 어떤 특정 존재자가 우위를 갖는가? 전부 다가 현존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인간 존재자, 존재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인간 존재자다. 답이 이 질문에 대한 거는. 그리고 Welches ist dieses exemplarisches Seiende und in welchem Sinne hat es einen Vorrang?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러한 범내적이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존재자는 어떤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그 존재자가 우위를 갖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겠다. 지금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질문이 명백하게 제기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완전한 투명성 안에서 그 자체, 그러니까 존재의 질문의 완전한 투명성 안에서 이 존재의 질문이 실행되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이 질문을 마무리 작업하고 정리 작업하는 것은 어떤 질문? 존재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마무리 작업하는 것은 뭐를 요구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의 설명에 따라서 볼 때는 첫 번째, 존재를 고정해서 보는 방식을 해명해야 돼. 첫째 요구되는 거는 존재를 주목해서 보는 것. 존재를 여기 또 하이데거가 힌지엔 아우프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를 고정해서 본다라는 것, 존재를 유의해서 보는 그런 것을 첫 번째는 그 방식을 해명하는 것. 두 번째는 의미의 이해와 의미의 개념적 파악을 해명하는 것. 세 번째는 범내적 존재자의 올바른 선택의 가능성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존재자에게로 갈 수 있는 진정한 접근 방식을 산출하는 것, 생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부각시켜서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하이데거가.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가겠다. 지금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잘 정리하시고, 그렇다면은, 어떤 것에 대하여 힌지엔 아우프, 어떤 것을 유의해서 보고 고정해서 본다는 것. 두 번째, 페어슈텐 운트 베그라이펜 폰, 어떤 것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개념 파악한다는 것. 세 번째는 웰렌, 선택한다는 것. 네 번째는 쭈강쭈,
어떤 것으로 접근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뭔가 하면은 질문의 구성적 행위 관계들이에요. 그게 질문의 구성적인 계기들이죠. 근데 질문을 누가 해? 질문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 존재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존재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특징들인, 첫째, 뭐뭐를 유의해서 보고 고정해서 본다는 거.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뭐뭐를 이해하고 개념 파악한다는 거. 세 번째는 선택한다는 거. 네 번째는 뭐뭐로 접근한다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가 질문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현 존재, 인간 존재에게로 질문을 던지는 그 자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현 존재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자체로 특정한 존재자, 곧 질문을 하는 우리가 각기 그때마다 그 우리 자신인 바로 그 존재자, 특정한 존재자의 존재 방식들이 바로 이러한 고정해서 보는 거, 뭐뭐에 대해서 이해하고 개념 파악하는 거, 선택하는 거, 뭐뭐에로 접근하는 거, 이건 바로 우리 인간 질문할 수 있는 각기 그때마다 우리 자신인 인간의 존재 방식들이고 존재 양태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래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존재 질문을, 이건 줄 치십시오. 존재 질문을 마무리 작업하는 것. Ausarbeitung der Seinsfrage. 존재 질문을 마무리 작업하고 정리 작업한다는 것은 따라서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durch Sichtliche machen eines Seienden, 어떤 존재자를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존재자가 누구겠어? 우리 인간 존재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인 현 존재의 어떤 그러한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거. 이해가 됐죠?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 인간 존재자의 어떤 구조를 두르히치티마헨, 투명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존재 질문을 정리 작업하고 마무리 작업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재밌어,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질문한다는 것, Das Fragen dieser Frage, 질문한다는 것은 바로 그 존재자의 존재 양태로서 그 존재자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곧 존재로부터 본질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질문한다는 것은 바로 그 존재자, 우리 인간 존재자 의역하면은 인간 존재자의 존재 방식이야. 존재 양태야. 자인스 프라게, 자인스 모두스야. 우리 인간 존재자의 존재 양태로서 바로 그 안에서 질문되는 그 존재로부터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도라는 인간은 예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예도 자신의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도를 알라 그러면 예도가 살아왔고 예도가 태어난 이 세계 이게 다 존재입니다. 존재는 세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도가 살아왔던 예도의 어떤 상황으로부터 이해해야 예도가 보이는 거지, 그냥 예도 자신만 백날 분석해봐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존재 물음에 묻는 행위는 바로 그 존재자의 존재 양태지만은 바로 그 존재자 안에서 물어지고 있는 그 존재로부터 본질적으로 규정된다라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렵지만은 재미있죠, 그죠? 이 존재자는 바로 우리 자신, 각기 그때마다 우리 자신이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자. 각기 그때마다 우리 자신인 이 존재자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질문의 존재 자신, 존재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 존재자, 이것을 우리는 테얼미놀로기슈 알스 다자인, 전문 용어적으로 다자인이라고 파악하자, 다자인이라고 부르자, 파악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현존재라고 부르고 있는 이 다자인이라는 개념이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존재에 대하여 의미를 물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의미를 밝힐 수 있는 존재 이해가 계시되고 있는 바로 그 존재자를 우리는 다자인이라고 테얼미놀로기슈 전문 용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파악하자라는 거예요. 다자인으로 파악하자. 참 재미있습니다. 그죠? 데리다는 백색 신화에서 한 각주에서 그럽니다. 이 다자인은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물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또 자기 얘기 시커네. 일리가 있는 표현인데 결국 인간 존재자죠. 왜죠?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자,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백하고 투명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 존재에 대한 의미,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명백하고 투명하게 물음을 제기하는 이것은 뭘 요구하는가 하면 바로 이 존재자를, 누구야? 현존재죠. 인간 존재자, 현존재인 이 존재자를 그의 존재와 연관하여 선행적으로 적절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존재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간 존재자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존재와 시간이 뒤에서 진행되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자의 구성틀인 현존재의 존재인 구성틀인 조르게, 마음씀, 염려를 분석하기 전에 하이데거가 인간 존재자를 규정하고 있는 세계 안에 있음을 먼저 분석해요. 그리고 나서 인간 존재로 나갑니다, 여러분. 세계 내 존재 역시도 현존재의 어떤 그러한 존재 분석에 토대를 마련해 주거든요. 이해가 됐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인데어벨트 자인, 세계 내 존재를 먼저 분석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현존재 분석으로 나가고 있다라. 그리고 나서 이 공간성을 분석하고 난 뒤에 또 시간성을 분석합니다, 여러분. 그게 2부예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밌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fällt aber Jolles Unterfangen nicht in einen offenbaren Zirkel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 그러니까 Unterfangen이라는 이 단어는 시도는 시도인데 과감한 시도를 의미해.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감한 시도는 명백한 순환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순환 속으로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 그 순환을 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칸트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칸트의 인식론의 해체가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후설이 함께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거긴 데카르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칸트의 연역을 깨는 겁니다. 순환은 여기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논리학에서, 철학의 논리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순환 논증을 박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환 논증. 자, 어떤 순환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떨어져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질문하는 거는, 자, 첫째로 존재자를 그의 존재 안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존재에 대한 질문을 비로소 제기하고자 하는 것. 첫째가 뭐죠? 첫째가 존재자를 존재 안에서 규정하는 것. 두 번째는 이거를 토대로 하여 존재에 대한 질문을 그 뒤에 비로소 제기하고자 하는 것. 이거는 순환 속을 걷고 있는 것과 다른 게 뭘까? 이래 질문하고 있어. 이게 바로 순환 논증이 아니냐? 이래 말하고 있어. 여러분, 순환 논증이 뭐예요? 이거는 논리학에서 말해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연역과 관계되어 있어요. 기납이든 연역이든 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순환 논증의 오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칸트가 대가리 속에 집어넣었던 오성의 범주 안에서의 연역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칸트가 이 세계의 우주를 뉴턴의 우주론으로 설명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추론해냈던 객관적 연역과도 관계가 없고, 이것은 해석학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런 게 바로 예도의 강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연중에 논리학적 인식론을 공격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존재 개념은 연역적인 것, 그 다음에 논리학에서 말하는 순환 논증 따위와 같은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예도도 처음 읽을 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삶의 해석학으로 나가겠다라는, 삶의 해석학에서 존재의 의미를 밝히는 쪽으로 나가지, 나는 칸트처럼 인식론으로 가서 대가리 속에 주관적 연역,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 세계의 객관적 연역, 그리고 이것을 자유와 필연성의 관계를 통하여 도덕 법칙을 설명하는 그러한 칸트의 연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철학이 지금까지 의존해왔던 논리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존재론이라는 걸 하이데거가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오십시오. 자, 그래서, 이것은 순환 논증, 그게 순환 속에 원속을 걷는 것과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질문 던지고 있어. 그리고 이 질문을 마무리 작업하는 것에 있어서 이미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게 아닐까? 뭐가? 곧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우선 먼저 데려와야만 되는 바로 그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해가 됐죠? 순환 논증이 뭐야, 여러분? 신은 존재한다. 신은, 왜냐하면 신은 성경이 말하니까, 그리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전제가 이미 결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안에서 이미 전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결과를, 답을 추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고로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으니 신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순환 논증. 이것도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런 순환 논증과는 이 존재로는 하이데거가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이 존재로는 순환 논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논리학, 철학적 논리학과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철학은 삶의 철학이지 논리학과 관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으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밝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원칙의 연구하는 원칙 연구의 영역에서 언제나 쉽게 인용되고 있는 순환 논증에 대해 증명 속에 있는 순환에 대한 논증과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이의 제기들, 이런 것들은 연구의 탐구의 구체적인 길에 대한 그러한 고려와 숙고에 있어서는 언제나 스테릴한 것이다. 어떤 불모의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연구, 존재에 대한 의미를 연구하는, 존재의 질문을 던지는 이런 연구에서는 이러한 형식적인 이의제기, 순환 논증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러한 포르말레 아인벤더, 이러한 이의제기들은 아무런 결과물을 산출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런 구체적인, 이 연구의 구체적인 길에 대한 숙고에 있어서 볼 때는 스테릴, 영어의 스테라일입니다. 불모에 아무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란 뜻이잖아, 이게. 그죠?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무런 결과를 산출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런 거는. 하이데거는 지금 이 순환 논증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줄입니다. 사태의 이해를 위하여서 이러한 형식적 이의제기, 순환 논증이 말하는 이러한 형식적 포르말레 아인벤더는, 이의제기는 결코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며 차라리 탐구의 영역 속으로 폴드링엔, 파고 들어가는, 진격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뿐이야. 이해가 됐죠? 이런 것들은 방해만 되지 아무런 자기의 어떤 존재 의미를 밝혀서 질문을 던지는 이 현존재 분석론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연구는 순환 논증에서 말하는 그러한 논증에 빠져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것을 예시적으로 지금 하이데거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밌었죠? 벌써 네 번째 존재와 시간. 오늘 2절을 거의 다 마쳤는데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특히 이런 시리즈 강좌물, 특히 니체와 하이데거의 1차 자료의 강좌들은 계속해서 강좌가 진행될 때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 까먹지 마시라고요. 얘도 힘을 얻어야 되잖아. 그죠? 사막에서 이러한 강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성원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시리즈 강좌를 들을 때 1, 2, 3, 4, 5, 6 막 이래 나가면 나중에는 다 까먹어버려. 그게 아니라 강좌를 들으시고 꼭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구독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은 후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